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루의 이슈정정 AS 시간입니다. 갑자기 뭘 AS를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한국형 항공모함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예상외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불충분한 설명이 조금 있었어요. 또 하나 정말 댓글이 많았었거든요. 좋은 댓글도 정말 많았었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저 엄청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주 짧게나마 AS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그 항공모함이 어떤 성격의 무기인지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내가. 근데 항공모함은 어떤 성격을 가진 무기냐? 쉽게 말해서 이게 한마디로 원거리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이제 항공력을 투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항공모함은 전형적인 공세지향적인 무기입니다. 방어지향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 상대방한테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현시성 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시성 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항공모함하고 전략폭격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현시성 무기에 어떻게 보면 덕을 조금 많이 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2016년, 2017년 요때가 어떤 때였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 엄청 했었을 때예요. 특히 2016년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때 2016년에 북한이 하도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그때 뭐 주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괌에서 단 한 대의 B-52 폭격기가 한번 휴전선 부근을 슥 날아갔어요. 그게 북한에 가만히 있었다고. 그 다음에 요코스카에서 뭐가 왔냐면은 로널드 레이거너 핵추진 항공모함이 왔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부산항에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때 북한이 바짝 쫄았어요. 뜨셔라 그랬지 북한이. 그러니까 이 현시성 무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뭐냐?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쫄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현시성 무기는요. 절대 비대칭 전략 무기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니까. 경항공모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현시성 무기예요. 뭐 비록 앞에 가볍다는 경자가 붙었지만 이것도 항공모함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현시성 무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일단 현시성 무기의 가치가 없어져요. 더욱이 여러분들, 상대방도 항공모함이 있고 나도 항공모함이 있는데 나는 한 대고 상대방이 두세 척, 서너 척, 만약 1대1, 1대3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현시성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다른 수단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칭적 전력으로서 역부족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비대칭 전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현시성 무기에 대한 천적 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공모함 한 척 나왔을 때쯤 일본은 서너 척 나온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럼 독도에서 만약에 독도를 두고 일본 애들이 항공모함 가지고 도발했을 때 그럼 우리 수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독도 문제 한번 봅시다. 독도를 두고 일본이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F-15K, 그 다음에 F-35A가 출동해야 되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쿠니 기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옆에 있는 미호 자위대 주둔기지에서 역시 F-15J, 항공자위대 소속의 F-15J, F-35A 그리고 동해에 떠있는 항공모함에서 F-35B가 출격을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좀 불리해요. 수적으로 불리한데 하여튼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독도 상공에서 교전을 하겠죠. 자, 근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들하고 교전을 하다가 미사일을 다 소진했단 말이야. 기름은, 연료는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미사일 같은 건 뭐예요? 재보급을 받으려면 기지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타이밍이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공백 타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백 타이밍을 우리가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경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댓글에서 좀 써주셨거든요. 자, 이 시나리오는요, 군사적으로 봤을 땐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시나리오는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양측이 동원한 항공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F-35, F-15 네. 다 똑같은 기종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 똑같은 미국 기종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1974년에 벌어진 그리스와 터키의 키프로스 분쟁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가 어디에 있냐면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섬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섬나라인데 여기에는 한 절반은 그리스계, 절반은 터키계예요. 주민들이. 근데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 건 아시죠? 근데 1974년 7월에 키프로스 국내의 그리스계 키프로스군 장교들이 그리스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터키가 전격적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터키하고 전쟁에 돌입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리스하고 터키 두 나라는 똑같이 나토 동맹국이었어요. 양쪽 모두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기 한번 보실까요? 터키는 미국제 F-104 스타파이터, F-100 슈퍼세이버, F-102 델타 다거, 미국제 1세기예요. 그리스군 보시죠. F-5 미국제, F-102 미국제, F-4 미국제. 구축함도 똑같이 양쪽이 다 미국제 기어링급이었어요.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무장한 나토 동맹국끼리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미국한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4년입니다. 냉전 시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냉전 시기에 나토 동맹국끼리 똑같이 미국제 무기를 싸운다? 적성국인 소련한테 어떻게 보여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분열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여실히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단히 곤란했고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먼저 침공을 했던 터키에 대해서 미국이 한동안 무기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한동안 되게 곤욕을 치러요.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요. 지금 냉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냉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과 일본이 바로 코앞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과 조중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을 뻔했죠. 그때 한참 해상자위대 소속의 정찰기들이 저공비행하면서 우리 함정 위협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티어 레이더를 켜가지고 조준했다 이렇게 걔네가 이렇게 구라치다가 걸렸는데, 근데 이 이후에 이제 2019년이 요게 마지막 일이었고, 카더라에 의하면 이때 일이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거 있죠. 야, 씨, 니들 뭐하니?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이후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충돌이 없죠. 아마 코로나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 해야 되니까, 평화무드 조성해야 되니까 그랬을 텐데, 아무튼 각설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독도에서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일 양측이 똑같이 미국제 무기로 대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하고 미일 군사동맹의 동맹국이, 중국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독도를 놓고 군사적 대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은 전쟁이 성립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영토예요. 우리가 지금 시료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일본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저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하는 그 센카쿠, 다오다이 거기 지금 시료 지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예요? 센카쿠 우리가 시료 지배니까 너네 오지 마 이런 거거든. 근데 독도 지금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할 말 있어? 얘네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철저하게 지금 얘네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 없단 말이죠. 만에 하나, 예전에 나 이거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뭐도 있었는 줄 알아? 우리나라 일간지에? 90년대 후반에? 일본이 홋카이도 근처에서 일본 자위대 공정단 있죠? 이렇게 낙하산 타는 애들. 걔네가 한번 낙하산 훈련했다? 그때 우리나라 일간지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일본이 지금 독도 공수 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에 공수부대를 보낸대. 내가 그거 신문 보고서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독도가 지금 무슨 섬이야? 그 돌섬인데 그 바다 위에 진짜 조그맣게 있는 돌섬인데 거기다 공수부대를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는 물고기밥이 되겠죠. 1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에 떨어질 때 바위산에 다리가 날아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독도를 놓고서 이런 분쟁을 만약에 일본이 일으킨다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행위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명분을 포기시키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우리 알아야죠. 물론 여론봤죠. 맨날 방위백서에 뭐 독도는 뭐 걔네들은 뭐 다케시메라고 하잖아. 우리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다 만약에 동해에다가 지금 함대 밀어넣는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뭐 토착 왜구라고 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으세요. 뭐 안보를 일본에 맡기고 있다. 이놈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 이 새끼가 안보를 일본에 맡기는 수작을 지금 수작질을 하고 있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일본 싫어요. 저도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역사 얘기하면 성질 같아서는 이거부터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일본마저 군사적으로 가상 적구로 돌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양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선이 이중화되죠. 북한하고 남쪽으로는 일본하고. 이거 악몽이에요. 여러분 독일이 왜 1차 대전에서 계속 깨졌는데 전선 이중화다가 다 나가 떨어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는 뭐 그 정도 국력 돼요 지금? 우리 국력 괜찮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하필이면 여기야. 더군다나 여러분 중국은 조중 군사 동맹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군사적으로는 우리 적성국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3면이 적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대다. 다룬다고 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건 우리의 과거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정말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비해서 아직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묘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고요. 강력한 안보 동맹이 필수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절대 외교라는 건 여러분들 국익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외교라는 건 절대 히스테리컬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 외교의 상대라는 거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군사적 상대라고 가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우리가.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요한 건데 안보를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답변도 있으셨나요? 네네. 당연히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왜 꼭 외세의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정학적 조건 이건 더 이제 제끼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 룰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대신 우리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이 핵 우산을 우리한테 제공해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북한 관리가 됩니까, 우리가? 안 돼요. 우리 통제 영역 밖이에요.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가 우리가 아니죠.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관리 못하는 점,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한미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정하신다면 댓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겠습니까? 핵과 미사일은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잖아요. 재래식 무기로 한국한테 안 되겠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1979년부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항공모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전체적인 국방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예전부터
좀 옥신각신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권 환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군에 비해서 질적 우위가 현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자권을 환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전자권 환수할 때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 전자권 환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대북 감시 자산이에요.